기생충이란 영화 첫 장면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와이파이 무료로 잡으려고 막 화장실을 막, 맞아요. 네, 그런 장면 나오죠. 네. 부잣집 아들은 게임하면서 놀지 않습니다. 화살 쏘고 아, 탱크 그렇구나. 치고 네, 아날로그로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굉장히 탁월한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은 가난한 빈자의 공간이고 네. 아날로그가 이제 부자의 공간이다. 그만큼 애들이 언어와 책을 배우기 전에 유튜브 보고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갈릴까?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트렌드 하면 생각나는 이분과 함께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변화의 핵심 오늘 20분 안에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난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한 18년째 써왔고요. 예전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에세이도 조금 썼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게 소개를 부탁드렸지만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아유, 그럴 리가요. 아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바쁜 그 시즌 2026 미래를 읽는 그 힘을 트렌드 코리아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스포 좀 해주세요, 교수님. 2026에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예. 키워드가 있을까요? 트렌드 코리아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옛날 책의 서문을 한번 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경제 얘기로 시작을 맞아요. 합니다. 소비 내년에는 트렌드죠. 예. 경제가 좋다, 나쁘다. 근데 이번에는 경제 얘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경제 얘기로 시작한 건 당연한 것이요. 소비라는 게 경제 상황에 제일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년도는 이제 키워드 10개를 이제 7월 달에 뽑았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이건 이제 서문을 쓰려고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지? 그랬더니 압도적인 힘이 하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AI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용을 하든 반작용을 하든 내년도 키워드 10개에 거의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 요새 박물관 많이 가시는데 그거 캐대언 때문에 많이 간다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2년 전에도 박물관에 사람이 늘고 있다고 소개한 적도 있고 요새 캐대언하고 관계없는 지방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거기도. 그런데도 사람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AI가 너무 생성을 해서 진짜를 가짜를 진짜같이 진짜가 보고 싶군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역사의 그 시간을 견딘 원본이 보고 싶은 거죠. 근본이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너무 재밌는 것이 요새 젊은 Z세대들 보면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물건에 관심이 많아요. 뭐 필름 카메라, 네. LP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어릴 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복고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아네모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예. 이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향수라는 뜻입니다. 예. 복고는 개인적 추억에 기댄다면 이건 사회적 추억에 기댑니다. 아, 이게 AI 시대에 더 만연해질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이미 그렇고요. 미국의 조사를 보니까 젊은 Z세대가요. 네네. 나는 너무 폰이나 디지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80%가 넘어요. 왜냐면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보긴 보지만 나도 좀 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60% 정도가 가능하다면 디지털이 없는 시기로 돌아가 보고 싶다. 이런 네네.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디지털이 없던, 인공지능이 없던 시기를 추억하는.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에 가고. 네. 이거를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Z세대들, 특히 우리 이제 초등학생 중엔 알파 세대도 많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이 네. 그냥 우리 전기 쓰는 거하고 똑같은 맞아요. 느낌인 거예요. 디지털 환경에 놓여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디지털 효율적이다. 네. 근데 우리 저기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거든요. 어릴 때는 아날로그로 계속 살아왔고,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돼서 제가 표현으로 양손잡이 분들입니다. 참 행운아들이죠. 예. 감성은 아날로그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사용할 수 디지털을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부흥을 이끌고는 황금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자녀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날로그. 지금 왼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아날로그 손이. 아날로그 리터러시를 조금 길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저는 차별점은 누가 AI를 잘 쓰냐가 아니라
누가 아날로그적인 역량을 더 잘 갖추고 있느냐 네. 이제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많이들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네. 자꾸 AI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답을 주는데 뭐 내가 굳이 막 책이나 이런 걸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탓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길러놓고 환경인데.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네. 너는 왜 심심한 사과를 뭐 심심하게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너 바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심심한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봤냐 이거죠. 근데 네. 이제 그 문해력은 어떻게 기르느냐? 네. 그게 자연스러운 질문이겠죠.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책을 읽는 것. 예. 종이책을 읽는 거. 종이책을 읽는 거. 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도 엄마, 그러셨어요? 아빠가 네, 그럼요. 네. 저는 애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 방을 이거보다 훨씬 큰 책상을 놓고 애들을 저 공부할 때 이쪽에서 같이 공부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면 네. 애들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트렌드를 어떻게 해서든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오히려 이럴수록 아이가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학습 능력에 대해서 호기심을 발현시켜준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첫 장면에서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은 와이파이 무료로 잡으려고 막 화장실을 막, 맞아요. 네, 그런 장면 나오죠. 네.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은 게임하면서 놀지 않습니다. 화살 쏘고 아, 텐트 그렇구나. 치고 네, 아날로그로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굉장히 탁월한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은 가난 빈자의 공간이고 네. 아날로그가 이제 부자의 공간이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요, 뭐 물건 사야 되는데 우와. 1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막 인터넷 쿠팡 쇼핑을 뒤지고 뭐 막, 알리 들어가고 예. 막 이러고요. 진짜 돈 있는 분은 그렇게 안 사요. 백화점에 가죠. 그 퍼스널 쇼퍼한테 이거저거 추천 받고 도움 네, 받아서 네, 네. 그렇게 사면 훨씬 비싸요. 하지만 그 아날로그가 찐 경험이다. 아날로그로 살다가 디지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란 말이 있었어요. 디지털 잘 쓰는 사람이 계속 돈 잘 벌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대는 아날로그 경험이 없고 네. 그냥 디지털로 출발하는 애들이다. 우리 식당 가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폰으로 이렇게 유튜브 보여줘요. 맞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거 보면 좀 정신 차리고 그럼 엄마도 그때 밥 먹고 이제 보통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애들이 언어와 책을 배우기 전에 유튜브 보고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갈릴까? 아날로그 역량에서 갈린다. 네. 좀 더 사람에게 더 친근하게 대하고. 예. 이 친구들이 어릴 때는 마스크 쓰고 폰만 보고 있으니까 인터랙션 할 기회가 그렇죠. 없잖아요. 요새 네. 놀이터 가면 안타깝습니다. 애들이 별로 안 보여요. 없죠. 없어요. 다 뭐 학원 네. 가 있고 논다 그러면 폰 하는 게 노는 거고. 그러니까 대인관계 스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네. 거죠. 요새 회사 다니신 분들은 요새 어린애들은 네. 뭐 이상한 놈이 들어왔어.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런 네. 학습을 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에 탁 던지니 여기에 규범은 당황하겠죠.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사회적 스킬이나 대인관계에 관심을 가져서 그 역량을 키운다면 얘는 인재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네요. 제가 아날로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AI 역량은 사실 거의 기본이다. 아.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 또 좋은 찬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아날로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친구 딸이요. 네. 대학교 졸업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뭐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 끝에 자기 딸이 뭐 연기 학원을 다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걔가 배우 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예. 회사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상사하고 갈등이 있거나 동료하고 갈등이 있을 때 네. 자기가 연기라도 해서 이걸 만회하려니까 와. 학원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어머. 연기학원을 등록해갖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자기 회사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어머, 그 동네에. 정말요?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 그걸 정도로 배워야 되는 시대네요. 네, 배워야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인터퍼스널 스킬을 배우려고 어디 가서 배우는데 가르쳐 주는 데 없으니까 연기학원이라도 가더라. 이 아날로그적으로 자기를 더 치유하고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노력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읽으면 네.
대비법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그렇죠, 떠오른다든지. 그렇죠. 트렌드는 어른들도 필요하겠지만 네네.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 제가 그 트렌드 연구를 하고 트렌드 코리아를 쓰면 그 책 독자의 거의 90% 이상은 성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제일 어린 친구들이 대체로는 대학생들이에요. 취업 준비하려고. 네, 이제 면접 같은 거 준비할 때 많이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역시 주던 독자들은 30, 40대의 직장인들입니다. 그 이후에 뭐 C레벨 임원들도 많이 읽으시지만 다 공통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내년에 이제 전망? 전망?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데, 청소년을 위한 책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이제 만나서 보면, 사실은 진짜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애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10년, 20년 후에 이제 사회에 나갈 거고,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네. 꿈이 뭐니? 그럼 신경질 냅니다. 왜 그런 거 질문해요? 그런 걸 왜 묻지?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경이요? 예, 우리는 굉장히 고도성장기를 살았어요. 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순간 좀 활력을 잃고 인구도 줄고 경제성장률도 정체가 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은 그 고도성장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하다. 네. 예,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네, 항상 마이너스를 염두에 둔 그 시점이죠. 네, 뭐 그 시점이죠. 예.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트렌드 쭉 키워드 발표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아보하, 그 전에 욜로, 네. 그 전에 소확행. 그런 게 나타나는 이런 게 거죠. 나타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를 한다는 건 결국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너는 그렇게 야망이 없어. 이제 야단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아까 아날로그 리터러시 얘기했지만 또 하나 말을 만든다면 미래 리터러시. 네. 미래 문해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가 네. 3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알아? 막 그래서 모습을 그려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세상은 변한다. 네. 지금 가치 있는 것이 언젠가는 가치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가치 없는 것이 언젠가는 가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열린 마음이라 할까요?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 사실상은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히 학생들은 그렇죠. 뭐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 하루 숙제하고 그냥 오늘 하루 이제 게임 좀 더 하고 이제 네. 이게 그 행복이지. 미래를 생각할 미래가 시간조차? 어떻게 될까? 네, 이 없죠. 생각을 네.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책이라는 물성을 익혀줘야겠다. 두 번째로 아이들한테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 리터러시를 길러줘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출판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책을 내셨죠. 아이들이 김난도의 읽을 수 있는 학습 만화랄까 뭐 학습서를 예. 냈으면 좋겠다. 김난도의 미래 트렌드 연구실. 사실 네. 근데 대상이 저는 네, 초등으로 초등생입니다. 생각이 되는데 네, 초등 그래서- 때부터 미래를 읽는 힘을 기른다면 부모님, 아이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과거형 또는 현재형 인간이 아니라 미래형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도 썼는데 내일이 이끄는 삶, 미래를 대비하면서 네, 살 수 마지막.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18년 동안 나온 책의 사례들을 보면 결국 뭐냐면요. 과거에 갇혀서 변하는 트렌드에 맞추지 못한 회사는 아무리 큰 회사라도 망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속 스스로를 바꿔가는 회사는 정말 크게 확실히, 성공했다. 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뭐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 마시멜로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15분만 참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지금 현재의 욕망과 예. 15분 후의 효용을 비교해서 15분 후를 선택한 아이들이 공부도 잘했고 나중에 훨씬 더 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미래지향적 삶이에요. 예. 이거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내일 시험이 있어. 나 지금은 보고 싶은 뭐 만화가 있고 놀고 싶은 뭐가 있는데 넷플을 볼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 가지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갈등하죠. 그때 미래의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공부도 잘하고 네. 뭐든지 잘할 수 있다. 현재 입시에 갇혀진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좀 필요했는데 예. 그게 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책을 내지 않으셨을까 네네. 싶은데 첫 번째 키워드가 모빌리티예요. 네네네. 이 이유는 좀 있으셨을까요? 제 트렌드 코리아나 청소년 트렌드 책은 뭐 소확행이다, 뭐 언택트다 이렇게 네. 키워드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초등생들은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AI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체가 잡히진 않잖아요. 뭐 챗GPT 프롬프트를 보여줘야 돼. 휴머노이드는 좀 사람이 보이는데. 근데 훨씬 더 친근하게 어린 친구들이 미래를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아이템이 뭘까? 네.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했어요. 이동수단. 자동차가 아이들한테 가장 친근한 아이템이면서 얘가 요새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렇죠. 드론이라든지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요새 뭐 공유 자전거 옛날에 없던 거 있죠. 맞아요. 또 이제 킥보드도 공유해서 애들 많이 타고 다니고 CES 이런 데 가면 드론이 나왔다 그러고 드론에 네. 사람도 탄다 그러고 또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전부 드론 얘기입니다. 결국 누가 더 좋은 네, 드론을 네. 갖고 있냐가 지금 전쟁의 경쟁 양상을 양이죠. 가르는. 근데 이게 다 한마디로 이렇게 아우르면 모빌리티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자동차, 자전거 이렇게 이동수단을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고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 컨셉이 됐다. 아이들의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제 많이 바뀔 텐데 어떤 면에서 직업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네네. 어떤 분야가 유명한지를 네네네. 좀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런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신생직업과 유망직업 이런 네네네. 면도 좀 트렌드를 알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요 굉장히 많이 받는 그죠? 질문인데요. 네. 지금 우리 애가 고3이어가지고 전공을 이제 정해야 돼. 또는 임박했을 때. 대학교 3, 4학년이어가지고 네. 얘가 뭐 고시 준비를 진짜 해도 될까요? 라든지 뭐 취직이 뭐 요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 회사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게 당장 1, 2년, 2, 3년 후의 일이니까요. 요새 이제 떠오르는 직업과 지는 직업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그러는데 초등학생이라면 그렇죠. 네. 거의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 사회에 나가는데 그때 어떤 직업이 유망하니까 그걸 시켜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저는 뭐 굉장히 용기가 크거나 너무 섣부르다. 좀 사기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네.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떤 변화가 오고 네. 어떤 직업이 뜨더라도 그걸 대응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시 질문이 새로 오시겠죠. 변화에 어떻게? 어떤 사람을 그러면 우리 아이를 길러줘야 될까요? 저는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능력이요? 네, 배울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네, 어떤 거라도 이제 배울 수 있는 네, 배울 그런 수 마음. 있는. 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네.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분들이죠. 예. 아주 초기에 투자하는 네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리스크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사람 투자하세요. 그럼 결국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 봅니다. 그죠? 예. 네, 비즈니스 모델은 뭐 파워포인트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더 잘한단 말이죠. 하지만 진짜 역량 있는 분이 창업을 했다고 하면 저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질문. 그럼 역량을 뭘 보세요? 똑똑한 걸 보세요? 성실한 걸 보세요? 책임감이 강한 걸 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학습 능력을 봅니다. 공부하는 학습이 아니고요. 이번 얘기는 이제 그거예요. 처음 세웠던 사업 계획대로 흘러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학습 능력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자본금을 들어먹는데 학습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변했으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래서 피버팅을 하는 거죠. 조금씩 네네. 모델을 바꾸고 필요하죠. 계속 이제 수정해 나가고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 대처하고 이런 역량이 사실은 현대사회를 사는 이 기술 주도의 변화가 극심한 사회를 사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모님이 조금 가이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학습 역량을 이제 어릴 때 길러주려면 계속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네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어떤 이슈든 종결 어미로 끝내지 말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지게 하라. 네. 인공지능 서비스 써보면 이제 질문이 중요해졌다 그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네네. 내년 트렌드에 대해서 적어줘 이렇게 쓰면 이건 뭐 어디 내다 놓을 수 없는 수준인데 네. 저희가 프롬프트를 막 몇 페이지를 줍니다.
잘 물어봐야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이건 왜 그럴까 저건 네. 왜 그럴까를 계속 네. 질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궁금증이 궁금이 없으면 있으면 배우려는 생각이 예. 전혀 없잖아요. 이어지지 않겠죠. 예, 이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독서 같은 경험은 확실히 궁금하게 만들죠. 어. 네. 그래서 저는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만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현실 입시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이 역량이 어떤 부분에서 읽는 부분이 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변화가 아주 격심한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네. 사실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 것이며, 챗GPT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3년 지났거든요. 앞으로 3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이 직장을 가져야 되는 20년 후는 뭐 어떻게 변할까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습이 되려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나 잘하고 있나? 나 뭐가 부족하지? 연기학원이라도 가야 되나? 이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거든요. 그 역량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 네. 또 문해력을 기르는 능력, 이거의 답은 결국은 독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출판사에서 교육 트렌드 책을 내고 있어요. 아, 매년 네네네네. 교수님을 벤치마킹해서 내고 아이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렌드를 이렇게 알아보면 미래를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AI 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습 그냥 능력이 있으신 거지.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트렌드를 이해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말씀 주신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가 밑바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내고 제가- 첫 인터뷰를 그때 기자실 때 와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네. 인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트렌드 책을 알리면서 또 인터뷰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인터뷰가 근데 될 것 예감이 같습니다. 좋은데, 왜냐면 네. 기자님이 해주신 그죠? 거는 그 다 정도면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책과 10권 정도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네네네. 트렌드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